안녕하세요.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는 곳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이 교차하는 묘한 계절입니다. 다락방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선 아직 시린 기운이 돌지만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얼어붙은 땅 밑에서 꼬물꼬물 봄을 준비하는 작은 생명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듯 자연의 시간도 멈춘 듯 보여도 끊임없이 다음 계절을 향해 흘러가고 있네요. 지난 3회 방송 이후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제 다락방의 난로가 어느 때보다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매서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부딪히느라 고생 많으셨죠?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을 견뎌낸 우리 모두에게 수줍게 다가오고 있는 이 봄의 기운을 담아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네요. 하늘의 별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세상을 비추는 이 시간, 마음 한구석에 깊은 소망을 담아 기도를 올립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그리고 거대한 공포와 위협 앞에 몸을 떨며 밤을 지사오는 이들에게 당신의 따스한 별빛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 불안으로 가득 찬 이들의 심장을 가만히 다독여 주소서. 총성이 울리고 위협이 존재하는 그 위태로운 곳에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기적처럼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는 작은 영웅들을 지켜주소서. 세상의 모든 이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 밤의 안식을 누리기를, 내일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 위로 포근한 이불 같은 평안함이 선사되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밤 별빛 아래 기도합니다. 낡은 통기타 선율과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오늘 밤도 별빛 아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시 한 편을 적어 내려가겠습니다. 바쁜 걸음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곳,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 지금 4화 바로 시작합니다. 윤동주.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노래 한 곡 감상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이란 건 거창한 약속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들어주는 것, 서로의 고단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눈을 맞추는 그 소박한 온기가 진짜 사랑일 거예요. 사랑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피어납니다. 미움도 걱정도 별빛 아래선 투명해지죠.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듯 우리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쉬어가요. 여기는 사랑과 평화가 스며드는 작은 다락방. 여기는 사랑과 평화가 스며드는 작은 다락방. 윤동주 새로운 길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새로운 다짐 시를 보면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길이라고 하면서도 굳이 새로운 길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어제와 똑같은 쳇바퀴 도는 일상 같아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 매일매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다듬으며 걷겠다는 시인의 맑은 의지가 담겨 있죠.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죠. 길을 걸으며 만나는 이런 평범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랑하며 걷겠다는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피어나는 봄의 생명력과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구절입니다. 1년과 마지막 5년이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로 똑같이 끝납니다. 내와 고개라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생명이 있는 숲과 마을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어제 걸었던 팍팍하고 고단한 길이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 그곳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됩니다. 남들의 시선에 쫓겨 걷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 밤은 오직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상상해 보세요.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민들레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굳센 봄길 하나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세상을 비추는 이 시간, 마음 한구석에 깊은 소망을 담아 기도를 올립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그리고 거대한 공포와 위협 앞에 몸을 떨며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당신의 따스한 별빛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 불안으로 가득 찬 이들의 심장을 가만히 다독여주소서. 총성이 울리고 위협이 존재하는 그 위태로운 곳에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기적처럼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는 작은 영웅들을 지켜주소서. 세상의 모든 이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 밤의 안식을 누리기를, 내일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 위로 포근한 이불 같은 평안함이 선사되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밤 별빛 아래 기도합니다. 오늘 오래된 다락방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봅니다. 제목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가장 유명하고 묵직한 구절입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랑, 후회, 그리고 삶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곁에 두고 오래오래 꺼내보고 싶은 인생의 나침반 같은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주인공 미치의 앨범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성공한 스포츠 기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를 통해 대학 시절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 주었던 은사 모리 슈워츠 교수가 루게릭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6년 만에 스승을 찾아간 미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도 여전히 따뜻한 웃음을 짓는 모리 교수와 매주 화요일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합니다. 모리 교수의 몸은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마비되어 가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옷을 갈아입을 수도 음식을 삼킬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며 세상이 쫓는 돈이나 명예 대신 사랑, 가족, 용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감동은 바로 모리 교수가 보여주는 경이로운 생명력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력은 하루하루 꺼져가지만 그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내어주는 사랑과 지혜는 봄날의 새싹보다 더 푸르고 강인합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슬퍼하는 대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어 주며 영혼의 불꽃을 마지막까지 태웁니다. 결국 모리 교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지만
그가 남긴 화요일의 수업은 미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미치는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며 멈춰 있던 자신의 진짜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노래한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튼튼한 두 다리가 아니라 모리 교수가 보여준 내면의 생명력일지도 모릅니다. 육체는 굳어가도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찬란했던 그처럼 매서운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우리 마음속 사랑의 불씨만은 꺼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감옥이라는 극한의 억압 속에서도 결코 희망과 자유를 잃지 않았던 주인공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영화 역시 참혹한 비극의 한가운데서 유머와 사랑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마저 한편의 동화로 만들어버린 아버지의 희생. 우리 삶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지 증명해내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영화의 전반부는 한편의 유쾌한 동화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하고 엉뚱한 청년 귀도는 마을 학교 교사인 도라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는 도라가 공영에 처할 때마다 마법처럼 나타나 유쾌하게 그녀를 구해주며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하고 유쾌한 인사를 건넵니다. 결국 도라는 부유한 약혼자를 버리고 귀도의 진심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아들 조수아를 낳고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수아의 5살 생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귀도 부자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행 기차에 실려갑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아내 도라 역시 남편과 아들을 홀로 보낼 수 없어 자원해서 죽음의 기차에 오릅니다.
어둡고 끔찍한 수용소에 도착한 첫날, 잔뜩 겁에 질린 아들 조수아를 위해 귀도는 목숨을 건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조수아, 여긴 아주 재미있는 게임장이야. 아빠가 미리 신청해 뒀지. 여기서 울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고 떼를 쓰거나 간식 달라고 하면 점수가 깎여. 하지만 꾹 참고 1000점을 제일 먼저 모으는 사람에겐 진짜 탱크를 선물로 준단다.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생명력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귀도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독일군 장교가 수용소 규칙을 설명하러 왔을 때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귀도가 자원해서 통역에 나섭니다. 그는 장교의 살벌한 협박을 조수아를 향해 롤리팝을 달라고 울면 감점이다. 내일 아침엔 숨바꼭질을 할 거다 라며 엉터리 게임 규칙으로 통역해 냅니다. 고된 노역 중에도 귀도는 아내도라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용소 방송실 마이크를 켜서 밖을 향해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들었던 오펜바흐의 오페라 음악 뱃노래를 수용소 전체에 울려 퍼지게 합니다. 절망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내 도라에게 살아있다는 희망과 찬란한 생명력을 전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며 수용소에 미군이 다가오자 독일군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귀도는 조수아를 작은 철제 캐비닛에 숨기며 아무도 없을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이게 마지막 숨바꼭질이야 라고 당부한 뒤 아내를 찾으러 나섭니다. 하지만 결국 귀도는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총살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총을 든 군인에게 끌려가는 그 끔찍한 순간, 귀도는 조수아가 숨어있는 캐비닛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들이 틈새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안 귀도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활짝 웃으며 윙크를 날리고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난감 병정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죽음마저 게임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버린 위대한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요해진 수용소 마당으로 숨어있던 조수아가 조심스레 걸어 나옵니다. 그때 굉음과 함께 미군의 거대한 진짜 탱크가 조수아 앞에 멈춰 섭니다. 조수아는 아빠의 말대로 자신이 1등을 해서 탱크를 받았다고 환호하죠. 마침내 수용소 밖에서 엄마 도라와 재회한 조수아는 품에 안기며 소리칩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비록 아버지는 곁에 없지만 아버지가 죽음과 맞바꿔 지켜낸 동심과 생명력은 아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빛으로 남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모든 순간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영화 속 웃음조차도 관객의 눈물로 바꿔버리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네요. 조수아를 향해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던 귀도의 마지막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도 귀도의 위대한 거짓말도 결국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춥고 매섭게 몰아세워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생명력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요. 전쟁이 어쩔 수 없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인류애까지 포기하면서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혼잡하고 잔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상 곳곳에 숨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실천하는 작은 영웅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있다고
자, 눈을 감고 아빠 손을 잡아볼까? 우리가 탈 기차가 저기 오고 있단다. 두려워 마, 이건 아주 재밌는 게임일 뿐이야. 울면 점수가 깎이니 조심해야 해. Pretty close,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아들을 향한 다짐. 저 높은 담장 넘어 밤바람이 불어올 때면 멀리 있는 너의 엄마에게 인사를 전하자. 안녕하세요 나의 공주님. 우리 목소리가 닿을 수 있게 크게 웃어줘. 1000점을 모으면 진짜 탱크를 탈 수 있어. 숨바꼭질에서 끝까지 들키지 않으면 돼.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어두운 농담 같아도 기억해, 우리 삶은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걸. 아빠가 너의 미소를 지켜줄게.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아보는 거야. 우리가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소리치고 무섭게 굴어도 저건 다 연기일 뿐이니까 윙크 한번 해주렴. 이제 넌 이 좁은 상자 안에 웅크려 있어야 해. 아무리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아빠가 웃을스럽게 걸어가는 걸 보더라도 소리내어 웃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웃어야 해. 곧 게임이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1000점을 모으면 진짜 탱크를 탈 수 있어. 이 긴 밤이 지나면 아침 해가 뜰 거야.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농담 같아도 기억해, 우리 삶은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걸. 아빠가 너의 내일을 지켜줄게. 거대한 탱크가 내 앞에 멈춰서도 날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죠. 아빠가 내게 준 건 장난감 탱크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굴러가게 할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걸. 고마워요 아빠. 인생은 참 아름다워요. 배울서 다락방에 불을 끌 시간이 다가왔네요. 아직도 할 이야기는 많은데 말이죠.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소설 한 편 쓰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 소설을 5화부터 조금씩 연재할까 해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다락방의 화롯불도 이제 은은한 불씨만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시원한 생수 한 모금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란 할아버지가 슬리퍼 한 짝으로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새로운 모험을 떠났듯
우리에게도 매일 아침은 새로운 창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은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다락방 구석에 잠시 밀어두세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 꼭 기억하며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같은 온기를 나누며 마음의 손을 맞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그린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당신이 있어 이 다락방의 별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새벽을 포근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세상 밖으로 나갈 땐 오늘 채워둔 온기로 한 걸음 더 씩씩하게 내디뎌 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서 오늘 밤은 여러분의 꿈속에도 화사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할게요.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시고 평화로운 밤의 정적을 온전히 누려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락방지기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합니다.